네, 미국이 중국을 향해 휴스턴 주재 총영사관을 72시간 안에 폐쇄하라고 전격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강력 비난하면서 단호한 대응을 예고해 미중 간 외교 전면전으로 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입원 환자도 정점인 4월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미중 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지금 치닫고 있네요. 현재까지 상황 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이 중국의 휴스턴 주재 총영사관을 72시간 이내에 폐쇄하라고 전격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즉각 미국의 조치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부대변인은 미국이 잘못된 결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이 고집을 부린다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휴스턴 총영사관은 미국과 중국이 외교 관계를 맺은 1979년 중국이 미국에 처음 개설한 영사관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정부가 미국의 맞대응으로 우한 주재 미 영사관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요구가 미국인의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이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미국 내정에 간섭하는 모종의 활동을 했다는 주장으로 관측됩니다. 미 국무부의 이런 주장을 짐작할 수 있는 배경으로는 미국 법무부가 최근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정보를 비롯해서 각종 기업 정보를 10여 년간 해킹해온 혐의로 중국인 2명을 기소한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 연방수사국 국장은 최근 중국이 미 대선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았지만 내정 간섭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휴스턴 총영사관은 미국 측의 통보를 받고 곧바로 기밀 문서 소각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언론은 21일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뜰에서 서류가 소각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차가 출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주미 중국 대사관에 폭탄 및 살해 협박이 있었다고 미국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 정부가 부채질한 증오와 중상의 결과로 중국 대사관이 폭탄 및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박이 이루어진 시점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또 미국에 있는 자국 유학생들에게 임의적인 조사와 체포에 유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도 지난 11일에 중국에 있는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구금이나 출국 금지 등 중국 당국의 자의적인 법 집행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경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일이 굉장히 매우 드물다,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상 두 나라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을 때 나타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외신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워싱턴 포스트는 갑작스러운 조치로 양대 경제대국 사이의 패권 다툼에 새로운 전선이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미국 내 중국 외교관과 언론인, 학자에 대한 고삐를 조이려는 시도가 크게 확대된 것이라며 사실상 미중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강공을 놓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위한 중국 때리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략 포석이라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운동 일환으로 중국을 공격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층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중국을 맹렬히 공격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양국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하는 것도 큽니다. 다만 영사관 폐쇄는 심각한 외교 문제지만 선례가 없는 건 아니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에도 러시아 정부가 모스크바 주재 미국 외교관 수를 제한한 데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주재 영사관을 폐쇄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하던 중 미국 내 중국 공관의 추가 폐쇄에 대해 언제나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인 중국 공관 폐쇄 가능성을 공개한 것으로 언급되는데요.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려는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처럼 미중 관계는 악화인류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네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중 간에 협력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중 간의 지속적인 협력의 영역이 될 수 있는 현안 중 하나가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들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성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전략적 이해관계를 약화시킨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관계가 신냉전으로 치닫는 가운데서도 북한 비핵화 등을 위한 양국 간 대북 공조 및 그리고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건 부장관은 구속력 있는 대북 제재를 집행하고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이 있으며 이 현안에 대해 중국을 계속 관여시켜 나갈 것이라며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어제 밤 사이에도 신규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전 세계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오전 통계 사이트 월드 오미터에 따르면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1,534만 명을, 누적 사망자는 62만 명을 각각 넘어섰습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미국은 누적 확진자가 409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피해가 큰 브라질에서는 222만 명, 인도에서는 123만 명 이상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입원 환자도 정점인 4월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시사지 애틀랜틱이 운영하는 코로나19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에 그 미국 전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5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4월 15일에 입원 환자 최대 기록인 5만 9천여 명에 근접한 겁니다. 현재 입원 환자가 가장 많은 곳은 텍사스주로 유일하게 입원 환자가 10,000명을 넘겼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뉴욕주가 정점대 최대 입원 환자 기록인 18,000여 명에는 못 미칩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급속한 확산세에 제동을 걸지 못하면 곧 이 수치마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후원한 코로나19 백신은 공짜 또는 저렴한 가격에 미국 국민들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복지부와 국방부는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 1억 명 투약본의 대량 생산 및 또 전국적인 배송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는 또 추가로 5억 명 투약본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연방 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 착용은 애국이라고 호소한 직후에 나온 것으로 좀 더 구속력 있는 조치를 그런 압박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도 주민들의 집 밖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예, 미국 상황이었고 다른 나라 상황 짚어보면 일본에서는 대대적인 관광 활성화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고투 트래블이라고 저희가 어제도 전달해 드렸는데 일본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본에서 그 국내 관광 지원 사업인 고투 트래블이 시작한 어제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795명으로 긴급 사태가 선언됐던 4월 11일에 하루 최다 기록인 720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백신의 첫 사용은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HO는 몇몇 백신 물질이 임상시험 3번째 단계에 있으며 현재까지 안전성과 면역 반응 생성 능력에서 모두 실패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WHO는 백신이 개발될 경우 생산 능력을 확대해 모든 사람이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본에서 관광 지원 사업이 시작한 날에 또 최다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